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이 느리신가요?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해보세요. 지금 속도보다 적어도 50%는 빨라집니다. 우선 스마트폰 속도가 느려지는 첫 번째 이유는 재시동을 안 해서 그렇죠. 재시동을 며칠에 한 번만 해주셔도 지금 속도보다는 1-20%는 빨라집니다. 재시동 꼭 잊지 마시고 2-3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스마트폰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공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공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빨간색이 나오면 무조건 공간을 비워야 됩니다. 사용하는 공간이 80% 이하가 되어야지 스마트폰이 정상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스마트폰의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저장 공간 관리로 들어오신 다음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지금 내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확인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앱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쓸데없이 설치해 놓은 앱들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보통 한 달, 2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셔야죠. 그런 앱들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지도 중복된 이미지라든지 사용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들, 영상들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나오죠.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을 삭제하라고 하죠. 여기에 보시면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앱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삭제하면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나중에 쓸 때 다시 설치하면 되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삼성 스토어에서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앱들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메모리 공간이 적으면 속도가 더 현저히 떨어지죠. 메모리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1.1기가 정리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것도 수시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필요 없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앱들이라든지 찌꺼기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메모리 정리는 2-3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수시로 해주시면 스마트폰을 항상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최적화가 나오지 않는데 최적화 버튼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눌러주세요. 그런데 매번 설정 들어와서 디바이스 케어 들어와서 최적화 누르고 하게 되면 복잡하죠. 그래서 아예 앱스 화면에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앱스 화면에 디바이스 케어 표시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앱스 화면에 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디바이스 케어 터치하신 다음 기다리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죠.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디바이스 케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 케어 앱을 제일 첫 화면에 올려놓게 되면 언제든지 디바이스 케어를 바로 실행할 수 있죠.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연식이 2-3년 이상 되었다든지 또는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이 디바이스 케어 앱 꺼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계신데요. 그런 경우는 설정 들어가신 다음 일반을 찾아주세요. 일반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초기화라고 있습니다. 초기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와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했을 때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일이 탐색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한번 초기화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접속을 하는 경우는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설정 초기화를 하게 되면 필요 없는 와이파이 설정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설정을 초기화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와이파이의 비번은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미리 써두셨다가 다시 접속할 때 그 비번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도 느릴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시 설정을 들어가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죠. 자, 혹시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 누르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셔서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해 주세요. 저는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죠. 자, 7번을 터치해 주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개발자 옵션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다 보면 그림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보시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창들을 닫거나 열을 때 그냥 닫고 열리지 않고 이렇게 작아지면서 닫히거나 열리죠. 스마트폰이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 애니메이션 배율 들어가셔서 아예 사용 안 함으로 이용하시면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안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배율을 제일 낮은 배율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0.5 배율로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과 전환,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전부 최소로 잡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 안 함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화면 전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트워크를 찾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에 보시면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 제한이라고 있어요. 여길 터치하게 되면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을 걸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1메가라든지 15메가라든지 5메가라든지 이런 데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무조건 제한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속도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기기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는 기계가 있고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디버깅을 찾아줍니다. 자, 디버깅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로고 버퍼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로고 버퍼는 스마트폰 메모리의 일정 부분을 임시 저장소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 버퍼보다 한두 단계 정도 윗단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6K로 되어 있으면 4메가로 바꿔보고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256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제일 큰 크기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큰 버퍼 크기보다 하나 단계 정도는 아래쪽으로 설정되게끔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설정을 해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를 체감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앱 실행 속도는 느려요. 자, 그럴 경우 삼성에서 제공하는 굿 가디언스의 app 부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앱 실행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굿 가디언스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갤럭시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굿 가디언스로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굿 가디언스라고 나오죠. 자, 갤럭시 랩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죠. 자, 이걸 설치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굿 가디언스 실행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하라고 나오죠. 일단 업데이트 할게요. 자, 그러면 굿 가디언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갤럭시 app 부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앱의 속도를 최대 15% 이상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30일 안에 이용한 앱만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들은 최적화가 되지 않겠죠. 자, 만약 최근 30일 동안 이용하지 않은 앱이지만 그 앱도 부스터를 시키려면
이 부스터를 실행하기 전에 그 앱을 한 번이라도 실행한 다음 최적화를 시켜주면 되겠죠. 물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걸립니다. 이렇게 한번 부스터로 최적화를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앱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지금 이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속도보다 최소 50%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서 좀 더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전화 통화보다 메시지를 주로 이용하시죠? 아무리 긴 문장도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터치 한 번으로 20자, 30자 이상의 긴 문장을 간편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시지 앱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입력창에 터치를 해서 메시지를 입력하게 될 텐데요. 키보드 위쪽에 보시면 기본 추천 메시지들이 나오죠. 자, 이것들은 제가 문자에 입력하는 것들을 토대로 추천을 하게 되는 메시지가 되겠고요. 내가 자주 이용하는 메시지 문구들을 띄워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창 좌측에서 화살표를 누르시고 플러스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빠른 응답 문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문구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문구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곧 도착합니다. 요즘 잘 지내요. 무슨 일이에요? 이런 문구들이 쭉 적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 문구들이 되겠고요. 이 외의 문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이런 문구들은 없애고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상단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빠른 응답을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 자주 여러분이 이용하는 메시지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자, 보통 문자 전송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추가를 해놓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대화방의 항상 표시에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창 위에 이런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창 위쪽에 보시면 빠른 문구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문구만 터치하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때 자주 이용하는 문구들이 앞쪽에 있어야 좀 더 선택하기가 쉽겠죠. 뒤쪽에 있으면 한참 뒤로 넘겨야 되니까 앞쪽으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입력 문구를 꺼내게 되면 우측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들어간 다음 자주 쓰는 문구들은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입력창 위쪽에 나올 때도 먼저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이 메시지를 받으면 전화 주세요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터치해서 드래그한 다음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터치해 보시면 그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문구들은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필요 없으시면 다시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대화방에 항상 표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축어 설정인데요. 일단 입력창을 터치한 다음 키패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 옆에를 보시면 한자가 나와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다른 기호가 나와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 키보드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다음 단축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단축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메시지로 주로 입력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계좌번호라든지 주소, 인사말, 맺는 말 이런 자주 쓰는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미리 등록을 해놓고 단축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가지 단축어를 지정을 해봤는데요. 계좌번호도 메시지로 많이 보내죠.
자,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의 12345678990이라고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입력을 할 때 단축어는 기억과 지읒인 거죠. 계좌번호 할 때 기억과 지읒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계좌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 주소도 한번 썼는데요. 메일 주소는 메일 주소의 미음과 이응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것은 주소죠. ib교육.com이라고 주소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 단축어는 서울시의 단축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는 안녕의 이응과 니응이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런 내용들을 입력할 때는 단축어만 입력하시면 돼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어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단축어와 전체 문구가 나오죠. 단축어는 키보드에 단축어로 입력하는 문구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전체 문구에서 자음만 따서 넣어줬죠. 자, 반갑습니다를 입력을 한다면 반갑 할 때 비읍과 기억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읍과 기억을 입력을 했을 때 쓰여질 문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썼어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비읍 부분에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문구를 전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축어를 지워야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 휴지통 버튼 누르시고 지울 단축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체크 표시가 나오죠. 그 다음 휴지통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해당 단축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을 할 때도 있겠죠. 수정을 할 때는 단축어 터치하시게 되면 단축어와 전체 문구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단축어와 전체 문구 수정해 주시고 저장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서 단축어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물어와요. 자, 그러면 터치하시고요. 계좌번호에 기억과 지읒만 입력하시면 되죠. 기억과 지읒 입력하게 되면 키패드 상단에 등록한 계좌번호가 나오게 되죠. 계좌번호 터치합니다. 바로 들어가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돼요. 15자 이상 되는 텍스트를 기억과 지읒만 터치해서 간단하게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주소지도 입력을 해볼까요? 자, 서울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터치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타이핑 하던데 들이던 노력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단축어 지정도 꼭 설정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저는 지금 메시지를 이용을 했는데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들어가 볼게요. 자, 카카오톡을 들어오더라도 여기 있는 키패드는 삼성 키패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메일 주소를 써볼까요? 메일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터치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런 메신저에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키패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하는 모든 앱, 사이트 전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네이버에 들어가셨어요. 자, 여기 있는 검색창에 터치한 다음 주소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럴 때 서울시 똑같이 입력하시면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터치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삼성 노트 쓸 때도 어차피 키패드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메시지를 이용을 할 때 자주 쓰는 문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 자주 쓰는 문구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두시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터치 한두 번으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다시 단축어로 들어갑니다. 자, 만약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두 자씩만 입력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세 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세 자 정도만 입력을 해도 겹치는 거 전혀 없이 입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단축어 꼭 만들어 두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 입력을 하다 보면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스페이스 키를 2번 눌러 마침표 입력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마침표를 따로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요.
보통 마침표를 찍죠. 자, 그런데 손가락으로 키패드 입력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복잡합니다. 그때 스페이스 키를 2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워줍니다. 마침표를 찍으면 한 칸을 띄워야지 텍스트를 읽는 사람도 헷갈리지가 않죠. 기본적인 마침표도 이렇게 한 칸 띄게끔 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 2번만 누르면 마침표 찍고 한 칸 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빠른 문구와 단축어는 지금 바로 설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